자, 중독에서 벗어나는 유일하고 잔인한 방법. 제목이 좀 세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이 잔인한 방법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근본적인 해법인지 아마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밤새 게임을 멈추지 못하고 쇼폼 영상, 이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이 넘기게 되잖아요. 야식은 또 어떻고요? 내일부터는 진짜 끊어야지 다짐하면서도 어느새 손에 들려 있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요, 만약에 그게 여러분의 의지 문제가 아니었다면요? 애초에 싸움의 상대를 잘못 짚은 거였다면 어떨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여기 전문가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비만조차도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다? 바로 뇌 시스템이 교란된 상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성격이 삐뚤어졌거나 의지가 약해 빠진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명백한 생물학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인격이 아니에요. 뇌의 화학작용, 바로 이 뇌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의지력 타령은 잠시 접어두자고요. 대신에 뇌과학이라는 아주 최신 렌즈를 끼고 이 지긋지긋한 중독의 진짜 얼굴이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뇌 스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닙니다. 안철호 교수의 연구가 보여주는 실제 뇌 활동 모습인데요. 왼쪽, 건강한 뇌는 막 붉은색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죠. 근데 오른쪽, 중독된 뇌는 어떻습니까? 거의 시퍼렇게 죽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좋다 하고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도파민 수용체라는 게 거의 다 꺼져버린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기분 탓이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물리적으로 아예 구조가 변해버렸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셈이죠. 아니, 근데 왜 멀쩡하던 뇌가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그 범인은 바로 도파민 내성이라는 놈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뇌가 자극에 절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사탕 하나에도 와, 맛있다 하고 반응하던 뇌가 매일매일 단 걸 쏟아붓으니까 나중에는 웬만한 자극에는 끄떡도 안 하는 거죠. 뇌에 있는 쾌감 안테나가 점점 둔감해져서 더 강한 거, 더 자극적인 것만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독의 끔찍한 악순환입니다. 보세요. 강렬한 자극, 예를 들어 게임에서 이기거나 엄청 단 음식을 먹으면 도파민이 빵 터지죠. 근데 이걸 반복하면 뇌의 수용체가 점점 둔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즐거움을 느끼려면? 네, 맞아요. 훨씬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게임이나 야식 같은 극단적인 자극이 아니면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 친구랑 수다 떨고 좋은 음악 듣고 이런 것들에서는 아무런 감흥도 못 느끼는 무감각한 뇌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뇌가 이렇게 망가지는 건 근데 애초에 우리 뇌는 왜 이렇게까지 자기를 파괴하면서 과도한 자극을 찾아 헤매게 된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도파민이니 내성이니 뇌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는 이제 알았어요. 근데 왜? 도대체 왜 우리 뇌는 이런 위험한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한덕현 정신과 전문의가 정말 놀라운 통찰을 던집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게임 중독이라는 행동이 사실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현실의 나를 대변하고 있는 일종의 스피커 같은 거라는 거죠. 뭔가 필사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독은요, 마주하기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의 도피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평생 일궈온 사업이 와르르 무너진 48세 사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하루 종일 게임에만 몰두했던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게임이 재밌어서? 아니었습니다. 나는 실패자다, 무능한 가장이다 라는 이 현실의 고통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게임 속 세상으로 도망친 겁니다. 이때 게임은 그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대신해서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라고 소리쳐주고 있던 대변인이었던 셈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제목이 왜 그렇게 자극적이었는지 그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유일하고도 잔인한 방법. 그건 바로 당신의 대변인, 즉 게임이나 야식이나 쇼폼이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는 그 고통의 근원, 여러분이 그토록 도망치고 외면하고 있는 바로 그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겁니다. 왜 이게 잔인하냐고요? 그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는 과정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좋아요. 큰맘 먹고 그래, 내 현실을 마주하자 결심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이미 우리 뇌에는 그 자극적인 쾌락을 향한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는데 그 압도적인 충동, 그 갈망이 밀려올 때 이걸 과연 의지력 하나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 뇌랑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전문가들은 의지력으로 싸우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말해요. 그 잘못된 무기는 이제 버리라고 합니다. 대신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효과적인 전략을 제안하죠. 그게 바로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환경 설계,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예요. 뭐냐면 나와 그 유혹거리 사이에 물리적인 장벽을 만드는 겁니다. 비유가 좀 극단적이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창문에 스토퍼를 달고 집안의 모든 칼을 숨기라고 조언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 의지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스마트폰 중독이 문제라면 밤에는 그냥 다른 방에 던져두고 침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야식이 문제라면 아예 집에 과자나 라면을 사두지 않는 거예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다면 커피 머신을 손이 잘 닿지 않는 찬장 깊숙이 넣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되려고 막 애쓰고 자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력을 시험대에 올리지 마세요. 애초에 시험 볼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숭이 실험을 해봤더니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대요. 도파민이 언제 가장 많이 나올까? 당연히 맛있는 보상을 딱 받았을 때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보상을 받기 위해 레버를 당기는 등 노력하고 기대하는 과정에서 도파민 수치가 최고치를 찍더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목표는 도파민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대신 이 도파민이 나오는 방식을 해킹하는 거예요. 게임이나 설탕처럼 쉽고 빠른 보상에서 나오는 도파민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목표 지향적인 활동, 즉 과정 그 자체에서 도파민이 나오도록 뇌의 회로를 바꾸는 거죠. 뭔가에 푹 빠져서 노력하는 즐거움을 뇌가 다시 배우게 되면 그 즉각적인 쾌락을 찾던 중독적인 행동은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탈출 경로를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잔인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 당신의 대변인이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당신이 도망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의 정체를 똑바로 마주하세요. 둘째, 의지력 탓하며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과 유혹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세우는 환경 설계를 하세요. 마지막으로 셋째, 보상보다 과정이 더 즐거운 당신을 몰입하게 만들 새로운 활동을 찾으세요. 노력 자체가 보상이 되는 그런 일이요. 결국 당신의 그 중독은 그냥 나쁜 버릇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진짜 자아가 보내는 아주 절박한 신호, 즉 대변인의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대변인은 나의 현실에 대해 지금 뭐라고 소리치고 있나요? 이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